일부 축구 팬들에게 이번 시즌은 프리미어리그의 명품 시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일방적인 행진으로 만들어버렸고 입스위치, 레스터, 사우스햄튼은 너무 부진해서 몇 달 동안 강등권 싸움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위표 양끝에서의 흥미 부족이 화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닌데 리버풀이 예상 밖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0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던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이야기였고 마지막 경기 일에는 5팀이 세 자리를 두고 치열한 챔스 진출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죠. 또한 빅식스로 불리던 토트넘과 맨유가 역사적으로 최악의 리그 시즌을 보내면서 오히려 약팀들에게도 밀려 하위권으로 떨어진 점도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승자와 패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승자는 아르네 슬롯입니다. 클롭의 뒤를 이어 리버풀 감독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많이 어렵고 힘든 자리로 보였으나 슬롯은 이를 쉽게 해낸 듯한 모습을 보여준 감독입니다. 물론 클롭도 이에 한몫을 했었는데 그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후임 이름이 안필드에서 울려 퍼지게 만들었고 여름에 성공적인 미드필더 재구성을 마친 건강한 리버풀을 물려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4-25 시즌 전에는 리버풀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수년간 클롭 아래에서 뛰고 승리해온 선수들이 새 감독 아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구단 관계자들은 슬롯이 클롭을 대체할 이상적인 감독이라고 확신했으며 결과는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해냈죠. 슬롯은 겨우 한 명의 새 선수인 키에사만 영입했고 그 선수마저 거의 기용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반다이크, 살라, 아놀드 같은 스타 선수들의 계약 만료라는 끊임없는 외부 압력 속에서도 침착한 리더십으로 리버풀을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더군다나 4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이번 시즌 그의 업적은 경이로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슬롯과 비교되는 첫 번째 패자는 필 포든입니다. 이처럼 극적인 폼이 떨어진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포든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아마도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포든의 유로 2024 부진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 재능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술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포든이 맨시티에 돌아오게 된다면 곧바로 컨디션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죠. 하지만 그의 확실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포든은 부상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여전히 지금까지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9골에 관여하는 데 그쳤고 지난 3개월 동안 대부분 벤치에 앉아야만 했죠. 포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재충전할 휴식기를 갖는다면 분명 반등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다음 시즌 패배 주전 자리를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데브라위너가 떠나긴 하지만 깁스 화이트 영입설이 나오고 있고 마르무시는 이적 이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포든의 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포든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아니지만 패백에서 신뢰를 잃은 것은 명확해 보이며 이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다음 두 번째 승자는 중위권 팀들입니다. 최근 몇 주 몇 달 동안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약한 시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곤 했는데 물론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리버풀의 압도적인 우승을 깎아내리려는 라이벌 팬들의 노골적이고 한심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리버풀이 엄청난 성과를 거둔 시즌으로 이번 시즌 상위권 클럽들이 고전하기도 했는데 잦은 경기 일정으로 인한 부상이 분명 영향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위권 팀들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펩이 2월에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맨시티의 역사적인 100점 시즌에 근접할 팀은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리그 전체에 걸쳐서 경쟁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팰리스는 FA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꺾었고 잠들어 있던 거인들도 이번 시즌 확실히 깨어났는데 노팅엄은 챔스 진출을 위해 싸웠고 뉴캐슬은 리버풀을 압도하며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8강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따라서 프리미어리그와 2부 리그 간의 수준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서 새로 승격한 팀들이 곧바로 강등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른바 빅식스와 나머지 팀들 간의 격차는 생각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였던 시즌이었습니다. 중위권 팀들과 비교되는 두 번째 패자는 아스날의 과정입니다. 푸티가 최근 아스날의 트로피 부족에 지쳤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아스날의 많은 팬들도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챔스 4강 진출과 특히 8강에서 레알을 이긴 승리 덕분에 그동안의 과정을 믿는 팬들도 있으나 많은 이들이 아르테타를 향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시즌 연속 리그 2위를 차지한 아스날에게 이번 시즌은 우승을 해야 하는 시즌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또다시 준우승에 그치게 되었고 상대는 맨시티가 아니라 리버풀로 시즌 초반에는 우승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았던 팀이죠. 분명한 것은 슬롯의 즉각적인 성공은 아르테타의 실패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르테타가 아스날을 잉글랜드 최상위권으로 다시 끌어올려 놓은 점은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웨데고르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재능은 언제나 의심할 바 없으나 시즌 초반 7경기를 결장하게 되었고 공미로서 겨우 3골이라는 결과는 실망스러우며 더 나쁜 것은 시즌 후반 어려운 상황에서 주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아스날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팬들은 새 스포츠 디렉터인 베르타가 새로운 바람을 가져다 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승자는 알렉산데르 이삭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앙리와 비교하는 것은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앙리는 모든 선수들이 비교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날렵하며 번개처럼 빠르고 결정력까지 뛰어난 이삭에게서 이번 시즌은 앙리의 모습이 분명히 보인 선수였습니다. 이삭은 이번 시즌 개인 최다인 23골을 기록했고 여기에 6개의 도움까지 더하면서 스웨덴 공격수로는 두 번째 연속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삭의 환상적인 활약 덕분에 뉴캐슬이 간신히 챔스 진출권을 획득했다는 점이며 이는 유럽의 여러 명문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삭과 비교되는 세 번째 패자는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펩은 커뮤니티 실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은 맨시티가 이번 시즌을 무관으로 마쳤다는 점으로 이는 펩 감독 커리어 중 최대 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시티는 부상자가 18명으로 꽤 많았지만 아스날 등 주요 경쟁자보다는 적었으며 로드리가 시즌 대부분을 결장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펩의 가장 중요한 선수가 없었던 것이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부진의 변명이 되진 못합니다. 로드리 외의 선수단은 여전히 있었고 펩 자신도 젊은 선수들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고 인정했을 정도며 포든 워커 그릴리시 등 주전들의 부진도 심각했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 보강에 실패한 책임은 감독에게 있죠. 결국 그는 구단주들에게 보강을 요청했고 1월 이적 시장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겨우 5위권 진입이었으며 팬들의 실망과 비판만 더해지는 가운데 FA컵 결승에서 팰리스에게 참패까지 하면서 이번 시즌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승자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이번 시즌은 살라가 평범한 32세 선수가 아님을 보여주었는데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며 오히려 전성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많은 골을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시즌 네 번째 골든부츠를 수상하며 앙리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게다가 도움 18개로 도움 1위도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죠. 살라 본인에 따르면 이번 시즌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감독 슬롯이 수비 부담을 줄여준 덕분이라고 하죠. 살라와 비교되는 네 번째 패자는 짐 레클리프 경입니다. 레클리프는 2023년 12월 이네오스가 맨유에서 축구 운영권을 인수했을 때만 하더라도 맨유 팬들에게 잠재적 구원자로 환영받았지만 맨유는 그 이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레클리프는 두 차례 인력 감축을 단행했고 인기 없는 비용 절감 조치들을 시행했으며 클럽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티켓 가격까지 인상했지만 이네오스는 끔찍한 의사결정으로 수백만 파운드를 허비했습니다. 스포츠 디렉터로 된 애쉬워스를 영입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이 투자되었으나 레클리프가 케미가 잘 안 맞는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그를 해고하였으며 한편 전 감독 테나흐는 최악의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FA컵 우승으로 어리석게 계약 연장을 받았지만 맨유의 성적이 개선되지 않자 10월에 해임되었죠. 이 두 번의 실수가 약 1,5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더 심각한 것은 테나흐를 위해 영입된 선수들에게 1억 8천만 파운드가 지출되었는데 그 선수들은 새 감독 아모림 체제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아모림 역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시즌 맨유의 리그 성적은 치욕적이며 토트넘과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패배는 많은 팬들에게 최악의 굴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팬들은 아모림이 팀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한 채로 시즌이 끝나버렸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맨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클럽이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되면 상황은 언제나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승자는 에버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차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에버튼 팬들의 상황은 다시 암울해 보였습니다. 팀은 첫 16경기 중에서 단 3승만을 거두었고 리그 16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새 구장에서 다음 시즌을 2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심각한 재정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9일 프리드킨 그룹이 인수를 완료하였고 새 구단주들은 첫 번째 조치로 션 다이치 감독을 해임하고 모에스 감독을 선임하였는데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모에스 감독 선임 이후 에버튼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강등 위협을 쉽게 넘겼고 시즌 막판 사우스햄튼을 2대0으로 꺾으면서 모에스는 박수를 받으며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에버튼 팬들은 새롭고 야심찬 구단주 아래에서 다음 시즌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버튼과 비교되는 다섯 번째 패자는 웨스트햄입니다. 대다수 웨스트햄 팬들은 이번 시즌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정도로
그만큼 고난의 연속인 시즌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도 있지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1억 3천만 파운드 이상을 쓴 것을 감안하면 시즌 전부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킬먼과 완비사카는 증명했으나 서머빌과 길레르미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필크루크는 이번 시즌 가장 실망스러운 영입 중 하나였죠. 이에 따라 기술 이사가 2월에 해임된 것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으며 로페테기 감독 역시 그 시점에 떠났는데 그는 팬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모에스를 대체했으나 참담한 결과를 낳으며 1월에 해임되고 말았죠. 팬들에게는 그 후에도 포터 체제 아래에서 8경기 무승 등 크게 나아진 점이 없었다는 점이 답답한 상황인데 물론 브라이튼과 첼시를 거친 포터 감독은 명예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받아야 하고 팀에는 여전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웨스트햄이 다음 시즌을 훨씬 적은 기대감 속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6번째 승자는 누누 산투입니다. 노팅엄 팬들이 만약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로 누누 감독의 노팅엄은 시즌 5경기를 남기고 리그 3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했지만 최종전 첼시에게 패하며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누누는 팀의 시즌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가 18개월 전 노팅엄에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노팅엄은 리그 17위로 강등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노팅엄은 엄청난 수의 선수를 영입했지만 누누 감독은 그 선수들을 조직력 있는 탄탄한 수비진으로 만들었고 우드와 깁스 화이트 같은 공격수들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번 시즌 돌풍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 토트넘에서의 실패로 명성이 크게 떨어졌으나 만약 이번 여름에 노팅엄을 떠난다면 누누는 많은 구단들로부터 제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누와 비교되는 6번째 패자는 에스턴 빌라입니다. 빌라에게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는 어떤 상황에서도 쓴 실망일 수밖에 없고 에메리와 선수들이 챔스 티켓을 놓친 방식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 최종전 맨유전에서 모건 로저스의 골이 인정되었다면 10명으로 뛰던 빌라는 최소한 승점 1점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심이 반칙으로 판단해 골을 취소했고 골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휘슬이 불려서 VAR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는 경기 규칙을 만든 이들이 기술을 얼마나 형편없이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분노 유발 사례였습니다. 어쩌면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에 규칙 변경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빌라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며 이들의 부르는 다른 이들의 무능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4-25 프리미어리그의 승자와 패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즌도 확실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